안녕하세요. 복잡한 개념들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 좋은 삶이란 대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바로 뭔가 꽉 막힌 것 같아 하는 느낌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파리에 가도 그냥 집 앞 카페에 있어도 만나는 사람 하는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혹시 이런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바로 이런 감정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다 아는 사이라서 좋은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 가둬버리고 점점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답답한 울타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하죠. 그건 바로 열림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인생 포럼이라는 모임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규칙이 딱 하나래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 하세요? 라는 꼬리표를 딱 떼고 만나니까 서로 경쟁할 일이 없잖아요? 대신에 순수한 호기심이랑 진짜 배움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그냥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일단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도 나랑 똑같네?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훨씬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따뜻한 확신 같은 거요. 이렇게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끌림. 뭔가 새롭고 재밌어 보이는 것에 확 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쏠림. 그렇게 끌린 하나에 그냥 푹 빠져서 몰입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열림인데요. 이 끌리고 쏠리는 과정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과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마음 열기 훈련인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라 하는 게 되게 현대적인 조언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수백 년 동안 좋은 삶이 뭔지 고민해온 동양 철학의 지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유교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찾았고요. 도가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에서, 그리고 불교는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난 내면의 평화에서 그 열쇠를 찾았던 거죠. 요즘처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서 유교의 가르침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만족스러운 삶이 남을 이기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그 조화 속에 있을까요? 하고 말이죠. 혹시 뭔가 더 가져야 해, 더 해야 해 하는 압박감에 번아웃이 오셨나요? 그렇다면 도가의 지혜가 진짜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더 많이 가져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대로의 나를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하죠. 불안하다고 해서 뭔가를 더 이뤄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바로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관계 문제에서부터 고대의 지혜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좋은 삶이라는 것의 기본 전제, 그러니까 삶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거의 우주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바로 복잡계 과학,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건데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진화를 생각하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인원이 인간이 되는 그런 느린 과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인간이 이 거대한 진화 과정의 끝, 최종 보스가 아니라 그냥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다면요? 일부 미래학자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해요.
인류의 다음 진화는 생물학적인 방식이 아닐 거라는 거죠. 기술을 통해서 도약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확 나비가 되듯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이걸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워요. 생명이라는 게 최초의 단세포에서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더 복잡한 구조를 향해서 진화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진화 단계가 꼭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생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는 그냥 거대한 생명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명의 진짜 다음 주인공은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실리콘 기반의 인공지능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그럼 인간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라질 운명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을 끝까지 인간으로 남게 하는 그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생각에서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동물을 보면 자기 환경에 정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물은요, 본능이라는 투명한 비눗방울 안에 갇혀 있기도 해요. 그 방울 밖의 세상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사자는 내가 왜 사냥을 해야 하지? 라거나 이 물소는 대체 뭐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할 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하이데거가 탈존이라고 불렀던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비눗방울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를 아는 존재.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긴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새로운 친구에게로 이끌고 또 고대의 지혜를 찾아보게 하고 심지어는 저 먼 미래까지 상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질문,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 행위 자체가 그 어떤 뛰어난 기술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 아닐까요?